길거리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사람이 아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이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이렇게 타인의 의도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1번 문단에서는 작은 따옴표 인용부호에다가 공감이라는 거 굳이 강조를 해줬단 말이야. 그치? 그럼 1번 문단의 핵심은 뭡니까? 공감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와준 것이어요. 타인의 의도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공감이라 그래. 공감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공감으로 인해서 사람은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어. 플러스. 그래서 공감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죠.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어. 플러스. 서로 협력할 수 있어. 플러스.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플러스. 그렇다면 공감은 뭐지? 물음표. 자, 1번부터 4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가 읽어주세요. X. 반사회적. 큰일 날 말이야, 그죠? 자, 반사회적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에 반하는. 반사회적 인물은 사회와 조화되지 못하는 인물을 뜻하는 거야. 반사회적 성향이라는 거는 되게 도전적이고 저항적이고 사회 체제에 조화롭게 영합되지 못하는 속된 말로 좀 약간 범죄자들, 사이코패스들, 그런 걸 반사회적 행동, 일탈, 뭐 이제 이런 개념이죠. X. 그 다음 5. 이타적의 반대말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이타라고 할 때 이로울 이. 타는 남타.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는 특성을 이타적이라고 합니다. 정답 5. 그 다음 A에 들어갈 질문이 바로 앞으로 언급될 내용이겠죠. A. 그렇다면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디귿.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해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분석한 이론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죠? 네, 계속 읽어볼게요. 2번 문단, 이거 내가 읽었구나. 자, 이제 2번 문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문단. 20세기까지 공감은 이론과 모의 이론을 통해서 주로 설명되어 왔지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20세기까지 라는 조건이 붙었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독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콕 집어준 걸 생각을 해본다. 왜 하필 20세기까지야? 지금은 21세기인데 그럼 20세기 이후 또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0세기까지는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20세기까지 공감은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해서 작은 따옴표에 또 나와준 거야. 개념이. 그죠? 자, 개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주면 우리는 나랑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강조 이거 엄청 많이 합니다. 여름방학에 비문학 독서할 때 이렇게 읽는 거라고 몇 번씩 되게 많이 강조했죠. 습관 붙이셔야 돼요. 무조건 비문학 독서는 쭉쭉쭉 잘 읽는다고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야. 구조적으로 구조를 파악을 해서 정답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 정답은 여기 해서 정확성이 높아져야 비문학 독서의 정답률이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쭉쭉 읽어서 나는 이거 이해 다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념이 이렇게 나오면 개념의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 출제자는 절대로 순서를 뒤죽박죽 쓰지 않습니다. 출제자는 자기가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출제자는 전문가잖아? 적어도 순서대로 언급을 해줄 거예요. 개념이 나올 때 메모 박스 안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메모 박스 하면 되겠네. 미쳤어. 그럼 위치 표시가 아니지. 위치 표시라는 것은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는 위치 표시예요. 그러면 지금 이론이라는 개념이 먼저 설명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밑줄을 쳐야 돼요?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이론은 여기 네모 쳐. 그럼 뭐야? 여기까지는 이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이론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찾아야 돼? 모의 이론 찾아보세요. 어딨나? 자, 모의 이론 개념 박스로 넣자. 어디 몇 번째 문제 파트에 붙어 있습니까?
11번 문제 바로 위에 붙어있죠. 모의 이론은 네모박스.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이론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고 11번 문제 근처에서 모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는 요거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론을 먼저 봐야겠다. 모의 이론 같은 경우는 이따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요 녀석에 대한 특징이야. 정리됐지? 근데 중요한 거 또 하나 더. 작은 따옴표 인용부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보통 전문적인 개념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어예요. 전문 용어예요. 추상적이죠. 그래서 여기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절대 못 풀어요. 항상 근처에 요 녀석을 대신하는 구체적이고 쉬운 단어가 있을 거야. 그걸 넣어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그럼 일단 두 개를 비교하는 거겠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이론이지? 그러면 핵심이 뭐야? 얘는 이론의 포인트, 얘는 모의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론 가보도록 할게요. 이론은 사람이 세상을 접하면서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 이론에서 중요한 건 이론이라는 단어였죠? 밑줄, 본문, 나왔지? 개념적 이론. 이게 바로 이론인 거야. 사람들이 세상을 접하면서 마음이 작동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이론을 갖게 되는데 논리적인 추론을 해서 밑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이음절로 뭐라 불러요? 공감이지. 이론이다. 자, 그러면 이론의 핵심은 뭐가 있더라? 개념적 이론이 있구나. 이걸 가지고 공감하는 거구나. 사람은 누구나 넘어졌던 경험이 있다. 이게 뭐예요? 앞문장에서 세상을 접하면서에 해당하는 케이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다쳤다는 사건과 통증을 느낀 마음, 소리 지르는 거, 세 가지 사이에 인과적 법칙,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법칙이 있다는 개념적 이론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져서 다친 타인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개념적 이론에 근거해서 그도 아플 거라고 추론. 이게 공감의 과정이라고요. 됐죠? 주장하는 글은 논설문이고요. 우리가 모의고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비문학 독서는 설명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팩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서 OX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지 주장하는 글은 비문학 독서 영역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X 내용을 설명하는, 이론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6번. 자, 선험적이라는 어려운 철학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내가 평소에 지문 속에 이렇게 전문적인 철학 용어를 쏙쏙쏙, 그러니까 막 굳이 어려운 거 아니고 실생활에서 자주 노출을 시키다 보면 습득하게 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한용예고에서 철학은 홍간희 선생님만 대비하면 돼요. 근데 그 선생님 우리 2학년 때 만날 거란 말이야. 그 선생님은 논문을 좋아해. 그러니까 막 철학 전문가야. 막 철학과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조예가 깊으세요. 바꿔 말하면 시험 문제 대빵 어려워요. 어렵다는 의미가 뭐예요? 학원을 다녀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글을 읽는 영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막 지금처럼 장기전하고 뭐하고 문법 뭐하고 그럼 배운 데서 다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하는 게 철학이고, 철학이 왜 어려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말이 저 말이 막 비슷한 것 같잖아.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평소에 홍간희 선생님에 대한 대비를 이러한 학습 속에서 여러분이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의고사를 볼 때도 비문학 독서는 우리 내신하고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철학은 관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많이 내실 거니까 철학은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는 그러한 치열함을 보여야겠다. 과학기술은 틀려도 됩니다. 철학은 안 돼요. 어쨌건 이 선험적이라는 거는 그 홍간희 선생님이 함정 문제를 그렇게 많이 파셨던 단어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1학년 내신은 아니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쏙쏙쏙 관이서셉이 용어를 평상시에 많이 늘 거예요. 선음적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외워? 이거는 전공자도 어려워. 근데 나는 쉽게 가는 방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요 녀석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험은 경험이란 뜻이야. 그럼 선은 뭐야? 앞선이란 뜻이야. 끝났네! 경험에 앞서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에 앞서요. 그럼 또 이게 한자 뜻은 외웠지만 이게 뭘 말하는지 철학에서 어떤 맥락인지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죠? 경험에 앞선다. 이게 뭐냐면 경험을 단순하게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경험은 교육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있을 때 학교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지식을 배워갑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웠어요?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치? 그런 걔는 선험적이 아닌 거야. 왜? 교육을 통해서 경험하고 지식이 쌓아가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선험적이라는 건 뭐예요? 경험하기도 전에, 학교를 다니기도 전에, 교육받기도 전에 미리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험적은 더 쉬운 말로 직관적, 본능적, 원초적,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론이 뭐였지? 경험을 통해서 개념적 이론이 쌓이고 이걸 통해 추론하고. 그럼 얘는 선험적이라고 볼 수 없지요. X. 자, 7번. 자, 요 녀석을 이론을 3단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대요. 이음절로 갑니다. 본문에 나온 단어 그대로 갈게요. 관찰, 근거, 추론. 관찰, 근거, 추론. 네, 이제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4살부터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된다 했습니다. 개념적 이론이 언제부터 생긴다? 4살 이후에 이게 생기게 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뜻이지. 지금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은 뭐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공감을 위한 이론이 형성되는 두 가지 방법이었잖아. 그치? 이론이 형성되는 두 가지 방법이었고 결국 공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뭐야? 개념적 이론이 4살 이후부터 생긴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공감한다. 그럼 그 전에는 공감 못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 근데 4살부터는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를 통해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4살 어린아이 깐난쟁이 생각해보시고 타인은 엄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4살 이전에는 그냥 지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뜻이야. 엄마 배고파, 엄마 나 쉬었어, 빨리 가라, 막 이런다고요. 근데 4살 이후부터는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4살 이후부터는 얘가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 이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엄마가 막 이렇게 뭐 바쁜 걸 하고 있어. 근데 애기가 배고파, 저거 이러는데 엄마가 잠깐만, 엄마 이것만 올려놓고 줄게, 잠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잠깐 멈춰요. 그래? 어서 빨리 해보거라, 어서 빨리 마무리를 하거라. 오래는 안 기다려. 그래서 엄마가 막 후다닥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들어주지. 그럼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말을 더 잘 들어. 엄마 좀만 기다려, 해줄게. 강아지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조련하듯이 애기들도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요. 그게 뭐래요? 4살 기점이에요. 됐습니까? 그 핵심은 뭐다? 그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 됐지? 네, 8번 유연이가 읽자. 선천적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치? 선천적이면은 4살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X,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공감의 개념이 이건데 여태까 이론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래. X, 그 다음 X지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모의 이론 여기 나왔네. 여기까지는 이론 설명. 이제는 모의 이론에 대한 설명. 자, 이와 달리 모의 이론은 자기가 타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할지 상상함. 자, 모의 뭡니까? 같은 상황. 우리 모의고사라고 하잖아요. 수능이랑 똑같은 거잖아. 같은 형식이잖아. 같은 상황이잖아. 이게 모의라는 뜻이야. 그럼 이제 구분이 좀 돼요. 이론은 개념이 있는 상태. 개념을 가지고서 이해하는 거. 모의 이론은 내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모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의 상황에 자기를 투사시킨 후에 그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상상하는 모의 실험을 하고 그로 인해 얻은 생각을 다시 타인한테 투사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이건 상황은 선생님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가 말이 너무 늦어. 선생님이 아가씨였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야, 때 되면 말 잘하겠지 이러는 거야. 그치? 공감을 못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애엄마가 되고 선생님 친구가 애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애기가 이번에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혼냈나 봐. 얘가 자다가 잘못했어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하는데 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애기 막 몸을 부들부들 떨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경찰에 신고해. 얘는 이랬겠지만 내가 그 상황이 되고 어머나 세상에 우리 애기가 그렇게 어머머 웬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야 공감을 더 깊이 해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의이론이라는 건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걸 설정을 하는 것이어요. 그죠? 넘어져서 다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걸 봤을 때 그 상황에서 나라면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자 성어로 역지사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모의이론은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는 동일한 상황에서는 모의 실험을 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과 타인의 마음보다 자기 마음에 접근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 지금 모의 이론이 형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2개가 나와줬습니다. 첫 번째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예요? 너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접근하기 더 쉬워. 당연하지, 내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모의 실험을 했을 때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유사하다라는 것을 설정을 한다라는 게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공감 능력 떨어진다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막 아빠랑 이렇게 대화할 때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그래 나는 너를 이해 못해. 야, 너 나 어릴 때보다 학원을 더 많이 다니고 공부 시간도 야 컨디션도 더 좋은데 야 너는 왜 나보다 공부를 더 못하고 막 아빠 막 이러잖아. 그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결국 뭐야?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감이론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도 마찬가지다. 사이코패스가 소시오패스였나? 그 테스트가 있대.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굴 표정, 사람들의 표정 사진 한 8장을 준대. 그러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그 사진의 의미를 다 안대요.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 지르는 사진이 있대. 그러면은 막 이제 그 심리가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같은 감정을 느껴서 이건 행복하고요, 이건 울고 있는 사진이고, 이거는 이 사람 되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뭔가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갖는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똑같대. 이 표정의 차이점을 모른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 죽일 때도 막 이 사람이 고통스럽고 이런 거 보면서도 우리는 막 이러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대. 그냥 뭐 어떤 순간에 어디에 꽂혀서 난 여기에 희열을 느껴 이래서 막 죽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는 어머 끔찍해. 같이 끔찍해야지. 얘는 난 안 끔찍해. 이러면은 이거는 모의 이론이 형성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야. 다시 갑니다. 자, 동일한 상황에서 모의 실험을 한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게 설정이 돼야 된다고. 타인의 마음보다 내 마음에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뭐라고? 모의 이론에서 말하는 공감이 오케이 설정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11번 교용이 갈까요? 모의 이론은 이론 이론과 같은 이야기를 설마 X 모의 실험을 통해 자신의 마음은 타인의 마음에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X 크로스 됐죠? 앞뒤 거 순서 바꿔주시고 13번 정신 분석학적 용어로 다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의 동기가
타인에게 비속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쓰시오. 투사라는 정신분석학적 용어인데요. 이 어휘 사전적 의미 그대로 가면 문제 못 풀어요. 본문에서 나온 투사의 의미는 투영, 반영, 비춰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20번은 X. 선생님 이거 문제를 좀 애매하게 봐서 20번은 그냥 버리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19번까지 또 OX 체크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단. 이론과 모의론은 한동안 상호 배타적인 논쟁을 해왔다. 치고받고 막 터지게 싸웠대요. 모의론 측에서는 얘네들은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은 얘네가 말한 거지.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깠대요. 서로 상대방을 까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를 까고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를 까는 거야. 잘 봐봐. 뭐를 까요? 잘하는 걸 까지 않습니다. 허점을 까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지금 여기서 완벽함을 까지 않아요. 다른 걸로 까지. 그지? 깔 게 없으니까. 깐다라는 건 뭐야? 허점이란 소리야. 그럼 얘가 까는 요것의 허점이 뭐다? 개념적 이론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깠대요. 자, 그럼 이번 반대로 얘네는 깠대요. 어떻게 깠어? 야, 그거 실험해봤자 정확하게 그 마음 재현한대. 요렇게 깠대요. 그럼 이건 반대로 얘네들이 가진 이 이론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서진이가 14번 읽어요. 두 이론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5. 이론과 모의 이론의 관계는 한자성어 순망치한으로 나타낸다. X. 자, 순망치한 한자성어도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넣어주는 이유가 한자성어 겨울방학 때 내 수업 들었던 친구는 다 되어 있을 것이지만 한자성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내신 힘들어요. 한용예고는 내신의 한자성어 비중이 되게 높아요. 특히 2, 3학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순망치한이라고 할 때 순, 입술 순, 치, 이빨 치라는 뜻입니다. 한은 차가울 한이란 뜻이지. 우리가 입술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뻥 뚫려 있잖아. 이빨이 시리다고요. 그래서 순망치한은 뭐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라는 뜻으로서 어떨 때 씁니까? 둘 다 있어야 돼.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야. 요렇게 말을 할 때 쓰는 것이야. 그렇다면 정답은 X. 서로 상호 보완 아니고 치고받고 미친듯이 싸웠는데요. 그치? 16번. 모의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5. 모의 이론은 개념적 이론이 허상이라고. 오지요? 야, 그런 거 없어 했으니까 허상. 정답 오지요. 네. 3번보다 뭐 별로 얘기한 게 없네요. 근데 갑자기 7번으로 뛰었지? 7번 쓸게. 7번 됐지? 모르겠네. 여기다 쓰자. 최근에는 이런 거. 아까 내가 20세기까지. 최근에는 21세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최근에는 두 개를 통합하려는 짬뽕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 리버먼의 이론이야. 리버먼이라는 사람이 A와 B를 짬뽕 섞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두체제 이론이라는 명칭 하에 이 두 개를 섞은 이론. 두체제 이론이라는 것을 리버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더라. 자,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은 두체제 섞은 거. 그 얘기네, 그치? 자, 리버먼은 모의론에서 말하는 모의 실험으로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울체계뿐만 아니라, 자, 모의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요걸 풀 수 있는 더 쉬운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모의이론과 같은 말, 거울체계라는 뜻이고요. 이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화 체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심리화. 리버먼은 나쁜 놈. 남들이 기껏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좋은 거 지가 그냥 다 가져가는 나쁜 놈. 그죠? 얍삽하네.
그래서 리버먼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 거에는 이거 2개 다 있다 요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리버먼이 요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의 특성이 심리와 거울이라는 거야. 거울은 느낌이 오죠? 같은 상황이지 거울을 딱 보면 같은 상황이니까 거울이론 그치? 자 그럼 심리와 조금 더 쉽게 갈게요. 얘는요 심리학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심리학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 그래서 거울이론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애기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럼 내가 그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공감인 거고 이거는 심리학에 해당하는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공감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술만 마시면 우리 엄마를 때릴까? 그 상황을 내가 감정이입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럴까? 심리학에서는 자기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소한 것으로부터 가장 가깝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강하게 군림함으로써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있대. 우리 아빠는 그래서 그래. 이해 갔습니까? 얘는 거울을 보면서 얘는 개념을 통해서. 알겠어요? 자 18번 서진이 계속 읽어주세요. 리버먼은 두 이론의 서로 다른 특징을 진술하고 상호 간의 논쟁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해준다. X지요? 여기서 언제? 리버먼이 그랬어. 우리 앞에서 다 배웠는데. 다음 오이 이론은 심리학 체계를, 이론은 거울 체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X입니다. 크로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단 갈게요. 그런데 그래 여기까지 하면 리버먼 너무 양심 없지. 멘트를 좀 더 해줘야지. 그런데 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타인의 상황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는 거울 체계가 작동하고 타인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추상적 이유로 알고자 할 때는 심리학 체계가 작동한다. 리버먼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이 2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나왔는데 나 질문 다 쓰는 거 되게 싫어한다 그랬지 그치? 간단한 거. 이 두 질문의 차이점은 뭡니까? 첫 번째 거는 저 사람 뭐 하고 있지? 무엇? 두 번째 거는 저 사람 왜 그렇게 하지? 왜? 이 두 질문의 핵심은 무엇과 왜야? 자, 타인이 뭐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타인의 상황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는 거울 체계. 자, 무엇은? 거울 체계, 즉 뭐의 이론이라는 것이고 거울은 딱 보면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직관적이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심리화 체계가 작동한다. 얘는 심리화는 그냥 심리학으로 생각하면 쉽다라고 얘기했죠? 얘는 좀 더 추상적일 때. 됐습니까? 다시 단순한 상황에서는 거울 이론,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심리와 이론이 작동한다라고 말한 게 누구 생각이라고? 리버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됐죠? 다시 말해. 요 얘기를 다시 또 설명해 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낮은 수준에서 타인의 공감을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 거울 체계가 그럼 여기에 또 코멘트가 더 붙네. 얘는 낮은 수준에서 행하는 공감 높은 수준에서 했습니다. 얘는 높은 수준에서 행하는 공감. 자, 높은 수준에서 타인의 신념이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심리체계가 작동을 하더라. 됐죠? 자, 세 번째 줄에 밑줄 쳐보세요. 타인의 행위 이해. 이음절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감. 그 다음 네 번째 줄에도 밑줄. 타인의 신념이나 동기를 이해. 이것도 이음절. 뭘로 대체할 수 있지? 공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20번은 그냥 버리시고 선생님이 문제를 좀 애매하게 오답을 파가지고 넘어가요. 자, 이제 본문 마지막 24번까지
얘가 은근히 빡세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했던 비문학 독서는 대충 쉽게 그 영상도 안 떴는데 얘는 선생님이 다시 보기로 뜰 거예요. 은근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갑니다. 21번. 리버먼의 주장에서 주목할 점 또 있다. 얘 말이 왜 이렇게 많니? 자, 주목할 점은 두 체제의 서로 다른 작동 방식은 이미 말을 했어요. 두 체제가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어떨 때, 무엇일 땐 요거, 왜일 때는 요거 이렇게 작동한 건 미리 설명했어요. 근데 이 두 체계 사이에 순차적인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 이번엔 순서에 관한 얘기. 이것과 이거의 순차적인 관계. 즉, 얘네는 순서가 존재해 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의 타인의 행위를 관찰할 경우에는 거울 체계가 무의식적이면서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타인의 행위를 관찰할 경우에는 관찰할 경우에는 거울 체계가 무의식적이면서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관찰은 무엇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거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이후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생각을 한다면 비로소 심리학 체계가 작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관찰하는 거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건데 얘는 또 쓸 필요가 없지. 왜? 여기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생각에 몰입한다라는 건 추상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도 하고 있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순서가 중요하다. 뭐가 먼저 나온다? 이거 먼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관찰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넘어져서 아이고 아프겠다.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다고. 아이고 물을 깠는데 아이고 피나 어떡 이게 나온다고요. 그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우리 아빠가 저렇게 때리는 것은 깊게 생각해야 돼. 심리학적으로는 깊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 갔죠? 이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에 해당하는 과정에 선행한다. 얘가 먼저다 라는 뜻이야. 얘 먼저 선행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얘가 나온다. 요 얘기예요. 21번 고겸이가 읽어주세요. X 크로스야. 그 다음 오지요. 자 8번 다만 리버먼은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공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서 바꿔 말하면 저 두 개를 그냥 주워먹기엔 양심에 찔려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본인이 하고 싶어 한대요. 안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되게 쉬운 얘기인데 자 리버먼 얘기했습니다. 자 진정한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거울체계, 심리학체계의 작동을 바탕으로써 똑같은 얘기. 자 나는 여기에 두 종류의 MSG를 추가하겠다. 하나는 정서적 일치고 하나는 실천적 동기다. 1, 2번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요것도 추가할 거다. 나 리버먼이 말하는 공감 이론은 요 두 가지가 있어야 완벽한 공감. 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어. 즉 타인의 감정 상태와 동일해야 공감이에요. 얘가 아까 넘어졌어. 절규하고 있어. 울어. 비명을 질러. 근데 소시오패스는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서 아이고 아프겠다 이런 걸 느껴줘야 공감의 조건이 된다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타인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실천적인 동기죠. 그냥 이 상태 아이고 아프게 어쩌 이게 아니라 아이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도와줘야 리버먼이 말하는 진정한 공감. 정리됐죠? 23번 계속 읽어주세요. X 이유는 이게 리버먼 생각이지 이론에 이런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X 그 다음 O
자, 선생님 여기 리버먼 사회적 뇌 여기 파트에서 문장의 짜임새 견문장 엄청 많이 발견했거든요. 이거 직보 프린트 OX 함정 예상 문제 그때 다 가져와서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객관식 6문제 풀고 집에 갈 건데요. 이 6문제는 저번 시간에는 없는 줄 알고 그대로 정답 그대로 따왔는데 학교에서 뭐 풀어보고 줬다며. 그죠? 그럼 나는 똑같이 할 수 없죠. 변형시켰어요. 모두 고르시오형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6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는 2개씩. 자, 2문제 해당하는 거 먼저 같이 끊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위클리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라 했어요. 우리 우예린 읽어주세요. 선지 1번. 맞지요? 동그라미. 맞지요? 동그라미. 데뷔한 거 아니죠? X. 해결법 문제점, 뭐 문제점에 대한 해결 아니죠? X. 우열을 가린 것도 아니고 사회 현상이라고도 볼 수 없지. 공감이라는 게 X. 정답 1, 2번. 26번. 이거는 함정을 모두 고르쇼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함정을 최소화로 팠습니다. 얘 은근히 되게 어렵다. 헷갈린다. 자, 볼게요. 자, 26번. 이론에 근거하여 보기를 이해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일단 꼬꼬마들이 모여있대요. 꼬꼬마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방으로 돌아온 셀리, 굿을 어디 찾을까? 요게 이제 그 연극의 제목, 2년극의 제목이래. 자, 2년극의 내용입니다. 셀리 놀고 있대요. 바구니 에 구슬을 하나를 이렇게 넣었대요. 자, 셀리는 무대 밖으로 나갔어요. 그 사이에 애니 그 구슬을 상자로 넣었어요. 끝. 셀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꼬꼬마 3, 4살짜리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 상황이 다 이해가 갔지? 그치? 근데 우리 꼬꼬마들은 과연 어떨까요? 실험 대상의 30%의 꼬꼬마들은 셀리가 구슬을 바구니에서 찾을 것이야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럼 이 30% 꼬꼬마는 단순한 거야, 똘망한 거야? 똘망한 거지. 우리랑 생각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치? 70%의 꼬꼬마들은 상자에서 찾을걸? 얘네는 왜? 단순한 거지. 왜? 나는 봤거든. 애니 상자 옮긴다. 셀리가 들었어. 셀리 그거 아니야. 상자에 있어. 상자에. 내가 아는 정보가 셀리도 알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케이스. 됐습니까? 요 얘기예요. 1번. 상자에서 구슬을 찾을 거라고 대답한 70%의 아동들은 내가 봤잖아. 내가 봤으니까 너도 알겠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예측 동그라미. 2번. 타인의 마음을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아동들이 누구예요? 똘망이들. 그치? 개념적 이론을 가지고 있는 똘망이들. 얘네들은 똘망하니까 구슬이 위치가 바뀐 걸 셀리가 못 봤다라는 걸 파악했을 거라고요. 오케이. 3번. 바구니에서 구슬을 찾을 거라고 답한 30%의 아동들 똘망이들은 자신과 셀리가 구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면 이해할 거야. 나는 구슬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셀리는 모를 거야. 왜? 나갔다 왔으니까. 똘망하니까. 오. 4번. 셀리의 마음에 공감한 꼬꼬마들은 애니 구슬을 상자로 옮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셀리가 상자에서 구슬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했는데요. 그치? 공감을 했으면 셀리의 상황을 알아야지. 지금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건 나만 본 건데, 그치? 여기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자기중심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꼬꼬마들이에요. 단순한 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셀리가 상자에서 구슬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겠군. 정답 4번이죠. 셀리는 정보가 없습니다. 찾지 못해요. 그래서 틀린 이유는 공감한 아동들. 요거 틀렸어.
그지? 요 앞부분이 틀린 것이야. 5번.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그 개념적 이론을 가진 아동들은 N의 행동이 구슬이 있는 위치에 대한 셀리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겠군. 맞죠? 우리 똘망이들은 N의 행동이 뭐죠? 상자로 옮긴 거. 셀리의 믿음은 뭐죠? 바구니에 있다는 거. 여기 영향 못 미쳐서 바꿔 말하면 셀리는 바구니에 있는 걸 찾을 거야. 요 얘기라고요. 정답 4번. 은근 쏠쏠 어렵고 헷갈렸습니다. 넘어가자. 자, 네 문제. 1분 더 주고 한꺼번에 다 맞추도록 할게요. 1분은 타이머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체제의 이론에 따라서 기억을 이해했더라. 봐봐. 땡땡씨는 일요일마다 복지시설 방문하는 동료를 보면서 그의 신념이 뭘까? 깊이 고민하였다. 1번. 이론만 작동 에러. 모의론만 작동 에러. 그럼 얘는 뭐예요? 리버먼 두 체제 이론 적용 문제예요. 자, 얘는 일요일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리버먼의 이론의 핵심은 뭐였지? 거울책에 먼저 그 다음 이거. 거울책에는 무엇에 관한 거, 직관적인 거, 관찰하는 거. 그게 뭐야? 일요일마다 집에서 자고 휴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맨날 복지관에 간다고. 그걸 관찰한 거야. 됐죠? 거울체계가 작동을 하죠. 무의식 중에 자동적으로 관찰을 하죠. 무엇에 관한 거? 쟤는 뭐 하는 거지? 복지관을 왜 방문하지?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신념은 무엇일까?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의 신념은 뭘까? 추상적. 요 얘기예요, 리버먼. 됐습니까? 그러면 3번 거울체계 다음에 심리와 4번은 그러시니까 버리고 5번 무엇에 해당하는 게 복지시설 방문. 왜에 해당하는 게 그의 신념. 6번 크로스니까 버리고 7번 거울 심리와는 동시에 에러. 순서 있다고 얘기했죠? 거울 먼저 순서 있다. 8번 공감 능력 나는 참 부족하구나. 이거 뭔 소리야? 정답은 3, 5, 2개. 28번 리버먼에 대한 거 틀린 거 모두 골라라. 뭐가 필요해? 실천적인 게 필요해 했습니다. 틀린 것만 갈게요. 정답은 4번 타인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알아요. 그런데도 도와요. 그럼 진정한 공감인 거지? 4번 에러. 29번 윗글과 보기를 이해했다. 자, 보기는 또 생뚱맞게 또 갈레세라는 사람이 갑툭튀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론을 말을 합니다. 갈레세가 어떤 컵에 손을 뻗을 때 손을 뻗은 사람, 바라보는 사람 똑같은 영역 활성화되었다. 즉 관찰자의 두뇌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이거 뭐야?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거, 직관적인 거, 본능적인 거, 관찰하는 거. 거울이론이네. 그치? 뇌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를까봐 이렇게 코멘트도 써줬네요. 거울처럼 반영한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관찰자가 대상의 마음에 대해 모의실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주장. 그럼 갈레세는 모의이론에 적합한 사람이네요. 1번 맞는 거 골라라. 갈레세는 자기의 운동 공명이론과 리버먼의 심리학 체계가 동일하다고 보겠군. 갈레세가요? 갈레세는 거울이론이 동일하다고 봤을 것이야. 그치? 2번 갈레세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체계가 있다는 리버먼의 견해를 긍정하겠죠. 자기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3번 리버먼은 관찰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갈레세의 견해에 동의하겠고. 왜? 얘는 모의이론을 긍정했던 사람이니까. 4번 리버먼은 관찰자와 대상의 두뇌에서 똑같은 영역 활성화가 거울체계의 작동. 맞는 말이죠. 5번 갈레세는 리버먼과 달리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낮은 순서. 이거 순서는 리버먼이지 언제 갈레세. 정답은 3, 4. 자, 30번 맞는 거 모두 골라라. 1번 이론은 모의실험이 타인의 마음 정확히 재현 에러. 2번 모의이론은 동일한 상황에서는 자기 마음 타인의 마음 다르다 에러. 동일하다라는 걸 전제했죠. 3번 모의실험은 자기 자신을 타인의 상황에 투사. 오. 4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얘들아 4번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결국은 헛소리야. 4번은 우리가 읽었던 여러 가지 용어를 짬뽕해 놓은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념적으로는 4살 이후에 생기는데 그 이전에 있는 애들의 순서, 수준, 높고 낮음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낮은 수준,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영역이 다르죠. 두 체제 영역이 다르지? 근데 지금 4번 선지는 뭐야? 요 녀석을 가지고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것의 정답은 3번, 5번. 네, 고생하셨습니다.